얼마 전 미국 MIT와 나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은 어떤 성운 방향에서 절대로 자연 합성될 수가 없는 인위적인 화학물질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천체 물리학의 발전으로 다양한 관측 장비를 통해서 우리는 매년 수많은 신호와 데이터를 우주에서 수신합니다. 그 데이터의 대부분은 별의 탄생이나 항성 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 채널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K2-18b에서 발생했던 디메틸 설파이드 같은 화합물은 그 존재가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화합물의 특성상 행성 대기에서 장기간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많은 검출량은 최근까지도 DMS가 행성 대기에서 생성되었다는 증거였죠. 문제는 우리가 아는 한 DMS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가 있는 경로는 생명체의 대사활동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K2-18b에서 발생한 DMS가 외계 생명체 존재 증거일 수 있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 비생명 활동으로 자연 합성되는 방법이 존재할지도 모르고 당시에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검출된 DMS의 신뢰도가 99.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5시그마인 99.999% 이상의 신뢰도를 가져야 인정되는 과학의 특성상 아직 외계 생명체의 징후로 인정이 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외계 행성을 직접 관측은커녕 가장 가까운 별조차 거기에 얼마나 많은 행성이 존재하는지조차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관측 기술로는 이런 우주의 신호만으로 특별한 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미국 MIT와 나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연구진은 어떤 성운 방향에서 절대로 자연 합성될 수가 없는 인위적인 화학물질을 발견했으며 이 내용은 The Astrophysical Journal Letters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연구팀이 우주 분자구름인 TMC-1에서 관측한 이 물질은 7개의 벤젠고리로 구성된 PAH인 시아노코로넨이라는 화학물질로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발견된 화학물질 중에 단연코 가장 복잡한 화학물질인데요. 문제는 이런 화학물질이 발견이 된 장소가 절대온도 약 10켈빈, 그러니까 섭씨 영하 260도보다 낮은 성운이라는 것인데 시아노코로넨은 10켈빈은커녕 지구 환경에서조차 자연 합성될 수 없는 화학물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인류가 시아노코로넨을 인위로 합성한다고 해도 7개의 벤젠고리와 시아노기를 가진 이 방향족 탄화수소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밀한 공정과 높은 온도가 필요하며 지구상에서는 생명체의 대사로조차 합성되지가 않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이 자연 상태에서 그것도 영하 260도인 성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발견은 5시그마 이상의 신뢰도로 관측이 되었기 때문에 TMC-1에 시아노코로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시아노코로넨이 차가운 성운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확실한 건 적어도 이렇게 차가운 환경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합성될 수 없다는 사실이기에 다른 고온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방향족 탄소에 CN 라디칼이 우연히 붙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지만 당연히 이렇게나 복잡한 방향족 탄화수소가 우리가 검출할 수 있을 정도로 대량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히 미스터리라는 것인데 다만 이것이 외계 문명의 존재 증거라는 다소 공상과학적인 상상을 하면 깔끔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시아노코로넨은 첨단 기술에서 사용될 수가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물질이지만 지구 어디에서도 자연적으로 합성이 안 될 뿐더러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해도 난이도가 너무나 높아서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만드는 정도만 가능한 화학 물질입니다.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은 데다가 인체에는 독성까지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진 못하지만 특이한 특성 덕분에 공상과학에서 등장하는 기술에 원자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입니다. 바로 유기물 반도체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물 반도체인 실리콘 반도체는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점점 그 미세 공정의 한계에 근접하고 있고 이번 엔비디아 50번대의 하드웨어 성능이 이 모양 이 꼴인 것과도 관련이 있죠.
하지만 실리콘과 같은 외곽전자 개수를 가졌음에도 원자 번호가 훨씬 더 작은 탄소를 이용하게 되면 이론상 실리콘 기반 반도체보다 4배 이상 높은 집적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공상과학과 현실 어딘가에 위치한 그 소재인 바로 유기반도체, 오가닉 세미컨덕터입니다. 현재 다양한 소재로 유기 반도체가 연구 중이지만 시아노코론에는 7개의 벤젠 고리가 육각형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이론상 가장 높은 전하 이동성을 보일 수 있는 유기 반도체의 후보죠. 앞서 말했던 합성 단가가 높고 인체의 독성을 보이는 특성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유기 반도체 후보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류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한 문명이 존재하고 이런 문명이 장기간 동작하는 탐사선을 사용한다면 실리콘 반도체보다 성능이 좋은 유기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시아노코론엔을 대량 생산하고 반도체로 설계하는 기술만 있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유기 반도체 후보 물질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태양광 패널 자체도 사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유기 반도체를 사용해서 태양전지파를 만들면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보다 훨씬 더 높은 효율의 패널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진 문명이 만든 기기는 뭐가 되었던 유기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공상과학적인 상상일 뿐이지만 이번에 발견된 시아노코론에는 유기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외계 문명의 흔적일 수 있다는 상상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금 억지스러운 상상인 것 같지만 그만큼이나 자연적으로 시아노코론엔이 합성될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하기는 어려운데, 인간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맘먹고 인위적으로 합성하려고 해도 만들기 어려운 그 화학물질을, 그것도 차가운 성운에서 존재한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경로로 시아노코론엔이 우주에서 생성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것대로 우주에서 유기물이 손쉽게 합성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주에 시아노코론엔이 생각보다 흔하다면 그 자체로 소행성과 함께 행성에 떨어지면 복잡한 유기물로 쉽게 합성이 될 수가 있고, 애초에 방향족 탄화수소이기 때문에 석유가 생명체가 아니라 무기기원으로 형성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죠. 시아노코론엔이 지각 아래에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쉽게 탄화수소, 즉 석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게 사실일 경우 시아노코론엔을 통해서 생명체 기원인 유기기원이 아닌 무기기원으로 석유가 만들어질 수가 있으므로 지구보다 시아노코론엔이 풍부한 곳에 석유가 더 많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시아노코론엔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외계 문명의 증거거나 아니면 생명체 탄생의 비밀이나 석유 생성의 비밀과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엄청난 발견인 만큼 후속 연구를 통해서 대체 이번에 발견된 시아노코론엔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이만